네. 똑같은 컨텐츠인데 좋아요가 10배 이상 차이 난 게 있었어요. 동일한 컨텐츠인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의 95%는 일어나지 않는 이유라는 네. 카피고요. 첫 번째 거는. 네. 두 번째 거는 이 글만 읽으면 걱정의 96%는 사라집니다. 네. 이거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게 10배 이상 나왔어요.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자민들. 오늘 엄청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외 6권의 책을 집필한 작가이자 현재 마인드셋 출판사 대표인 권민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공무원에서 네. 월 2천만 원까지 성장을 하셨어요. 네네. 이 과정을 좀 가르쳐 주셔서 우리 제자님들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은데 혹시 그 과정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이 사실 지금 머리가 길고 이러니까 네. 전혀 제가 직업군이 했다고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직업군이 10년을 했어요. 10년. 네. 10년간 공군 중사로 항공정비사로 이제 근무를 했었죠. 네. 근무를 하면서 되게 많은 걸 좀 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뭐 책도 읽고 이런 뭐 독서 모임도 하고 안에서 뭐 강의도 하고 싶고 했는데 네. 군대라는 집단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지보수 맞아요. 집단이잖아요. 네. 별일 없는 게 가장 좋은 제일 좋은 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생산적인 일을 하는 집단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군대를 비하하고 폐마하려고 네. 하는 의도는 아니고 저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무언가 새로운 기획을 한다고 했을 때 항상 많이 들었던 말이 그거 왜 건중사 네. 쓸데없는 거 하지 마. 조용히 살아. 별일 없이 좀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 네. 이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30살에 더 이상 여기 이 조직에서 내가 있으면은 좀 안 되겠다. 내가 발전을 할 수가 없겠다. 왜냐면은 10년 뒤 내 모습이 20년 뒤 네. 내 모습이 뻔하잖아요. 그쵸. 또 동일하죠. 10년 뒤 내 네. 모습 보면 내 10년 상사를 보면 되고 20년 그쵸. 뒤는 내 20년 상사를 맞아요. 보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진짜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더 늦어지면 진짜 제대로 못하겠다. 왜냐면 군인은 아시다시피 20년 하면 연금이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제 연금을 보고 사실 하는 건데 네. 10년 했으니까 이제 제가 11년 차, 12년 차 되면은 8년만 더, 7년만 더, 음. 뭐 이렇게 계속 될 것 같더라고요. 버티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겠다 하면서 이제 30살에 딱 그만뒀죠. 그때가 딱 정해놓은 시점이 30살이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 막 정해놓은 시점이 그렇지는 않고 네.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성장할 수 없겠다, 더 이상 늦어지면 큰일 나겠다 네. 라고 생각이 됐고 이제 그때가 30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네. 처음 들었던 이야기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네. 군인을 위한 꿈을 꿨고 그 다음에 군인이 되신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군인을 위한 꿈을 꾼 건 아니고요. 이제 네. 집안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직업군이 된 학교를 갔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식주가 다 지원이 돼요.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고요. 네. 학교에서 옷이 나왔고요. 피복이라고 하는데 피복이 나왔고요. 그리고 밥도 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 그때 당시 뭐 15년 전이니까 15년 거의 20년 됐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뭐 한 20만 원에 가까운 또 용돈이 나오고. 좋네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제 있고. 사실 뭐 중학생 때 뭐 꿈이 있겠어요. 명확한 그쵸, 꿈이. 맞아요. 그런 사람은 뭐 장차 뭐 일론 머스크나 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되는 그쵸. 거고 네. 저는 당연히 없었고 평범한 학생이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제 좀 집안 형편이 어렵다. 네. 너를 이제 뭐 인문계에서 사교육 같은 걸 좀 지원할 형편이 안 되니까 여기 한번 시험 보는 게 어떻겠니?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보게 된 거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10년이면 보통 타성에 젖는 그런 맞아요. 시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그 알을 깨고 나오셨지만 네. 보통 이제 전역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막 전역을 하고 싶었지만 네. 막상 딱 뒤돌아보면 시원하시기도 하지만 섭섭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혹시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섭섭하기보다는 두려웠죠. 네. 왜냐면은 제가 해본 일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쵸. 사실 금전적인 활동을 제가 네. 군인은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투잡이 겸업이 감지가 그쵸.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네. 돈 벌 수 있는 활동들을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대를 했을 때 당장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네.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섭섭하기보다는 사실 두려웠죠. 두렵다. 앞으로 갈 일이. 네. 그러면 이제 그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셨는데 네. 그 혹시 성장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네.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 재밌는데 네. 거의 이제 제가 30살에 제대를 해서 올해 33이거든요. 네. 근데 그 30살에 저는 제대를 하면서 해외여행 인솔자 외국 여행 가이드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군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 갈 때 굉장히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요. 최소한 한 달 이전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MBTI가 ISTP더라고요. 네. P가 즉흥적인 게 엄청 강해요. 네, 맞아요. 내가 왜 보고를 한 달 전에 내일 가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제대를 해서 가야겠다. 항상 해외여행을 미루다 보니까 네. 그럼 제대를 하면 난 자유인이 되니까 해외여행 인솔자를 해야겠다. 그러면 왜냐면 돈도 벌고 네. 해외여행 다니면서 여행도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경험을 쌓을 수 있겠다 네. 라고 생각해서 막연하게 그만두고 바로 6개월 동안 영어 공부만 했어요. 제가 영어 회화만 했어요. 네. 학원 다니면서 영어만 네, 네. 쓰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 2월에 제가 제대를 했는데 2020년 2월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잖아요. 아, 그쵸. 맞아, 저는 이제 동유럽 가이드로 네. 구두 계약까지 돼 있는 상태였는데 네. 사장님한테 이제 가긴 했는데 이제 네. 코로나 터지니까 좀 보자 이러다 그분도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여행사를 접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멘붕이 왔고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 네. 플랜 A밖에 안 세우고 그쵸.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근데 그때 뭐 글쓰기 클래스 이런 거 하면서 좀 근근히 수입을 유지하고 네. 근데 이게 돈이 안 되더라고요. 음. 왜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소비자를 위한 걸 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걸 했던 거예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월 80만 원도 못 벌고 쿠팡 배달의 민족을 아, 다 네. 해보고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네. 좀 이제 좌절하고 있는 시기에 마침 또 출판사 이제 대표님께서 전에 제가 직장에 있던 네. 출판사 네. 대표님께서 같이 일해보자 라고 해서 그때부터 좀 인생이 많이 변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점점 올려 네, 가신 맞아요.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말씀을 제가 들어보기로는 네. 오가타 마리토 네. 거기서 이제 팀장 자리까지 그 단기간에 올랐다고 네,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을 이렇게 하셨었던 거예요? 오가타 마리토는 이제 손임찬 네. 작가고요. 손임찬 작가는 그 떠오름 출판사 사장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를 영입을 하셨고 처음에는 이제 카피라이팅, 네. 카피를 쓰고 그걸 컨텐츠로 만들어서 채널 이제 떠오름 출판사에서 보유한 채널에 업로드하는 역할들을 좀 했었어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저랑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쓴 카피나 컨텐츠가 업로드 됐을 때 네. 그걸로 인해서 판매량이 역주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거를 잘하는구나라는 네. 확신을 직관적으로 제가 시각화로 알게 된 거죠. 재능을 이제 발견하시게 네, 된 재능을 거죠. 발견하게 된 거죠. 물론 제가 정말 열심히 했죠. 네. 카피도 정말 뭐 네. 1000개 이때 당시에 진짜 하루에 막 7개, 8개 썼던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출판사에서는 일주일에 막 한두 개씩 만드는데 저는 이제 하루에 7개씩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양 자체가 다른 거죠.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노력이 네.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배의 노력을 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수익이 계속해서 월급에 점점 올라가셨을 텐데 그 좋은 수익, 제가 듣기로는 1000만 원 정도 벌고 네. 계셨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우리 직장인들이 1000만 원 번다는 게 쉬운 금액이 진짜 아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딱 내려놓고 다시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내려놓게 되셨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은 뭐 떠오름 출판사에서도 네. 월급을 그래도 받았지만 네. 매주 수익이 더 컸어요. 그때 아, 당시에는 네. 책 광고를 하면서 네. 뭐 인스타로도 월 7, 800을 벌었으니까 월급 플러스하면 뭐 이제 순수익이 1000 이상이 네. 넘어가는 네.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저는 사실 남 밑에서 일을 잘 못하는 성격이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소통이 빨라야 되는데 네. 그런 소통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뭔가 거쳐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그럴 거면 그냥 이제 내가 차라리 책을 내고 내 출판사를 해서 내 책을 파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남의 책 팔아주는 것보다 그쵸, 사실 그쵸. 내 출판사에 내 책 파는 게 네. 더 좋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고 2022년 1월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최근이네요. 그쵸. 네. 올해 초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도전이 몇 번 있었겠지만 가장 굵직한 도전이 군대를 이제 제대하신 제대한 거, 거, 네. 그리고 이제 팀장 자리에서 내려놓고 창업하신 건데 네네. 첫 번째는 좀 두려웠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는 좀 어떠셨어요? 두 번째는 그냥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네, 와. 이건 무조건 네. 잘 된다. 네. 잘 된다는 확신이 있었고. 근데 웃긴 게 네. 제 책이 잘 살아 그게 최고의 목표가 저희 마인드셋 첫 책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책이 나왔을 때 잘 된다 하고 이제 컨텐츠 만들었는데 처음에 하루에 3권 팔리는 거예요. 네. 야, 뭐든 큰일 났다. 네, 큰일 났다. 엄청 어떻게 큰일 났다. 해야지. 그래서 네, 이제 네. 제가 떠오른 출판사에서 제 밑에 있던 팀원한테 네. 같이 오라고 해서 그분이 저 믿고 왔는데 네. 이렇게 3권이 팔리면 나 어떡하냐. 직원 월급은 어떻게 줘? 막 이런. 네. 월급 어떻게 줘야 되냐 이런 생각을 네.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계속 컨텐츠를 만들고 새벽 3, 4시까지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판매량이 막 400권, 500권, 600권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좀 탄탄하게 그렇게 기반을 다지게 되더라고요. 아,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이게 3권 팔리던 게 거의 뭐 100배 이상 막 팔리게 네, 된 거잖아요. 네. 그 과정 속에서 대표님께서 어떤 노력을 해주신 거예요? 저희 일단은 저 권민창 채널 네. 계속 이제 뭐 스폰서를 좀 돌렸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 마인드셋 계정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폰서를 좀 계속 돌려가지고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고 그 컨텐츠에 돈을 계속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아시다시피 인스타 네. 같은 경우에 도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 도달이 이제 현저하게 높이 올라갔고 그 도달과 판매량이 좀 직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채널을 한 3개 정도 4개 정도를 좀 큰 거를 키워 놓으니까 네. 판매가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도달이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말이 내 콘텐츠가 보여졌다 이거를 말을 하는 거고 네. 이제 권민창 대표님께서 해주신 좋은 콘텐츠라는 게 이제 카피라이팅 네. 처음에 사람들의 이슈를 끌만한 내용들을 잘 만들어주셨다라고 네.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카피라이팅이 제일 또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게 첫 화면을 보고 나서 볼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생각을 하셨을 때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카피라이팅을 잘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100%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항상 어떤 채널을 얘기하는 게 뭐 세계적인 예술가 파블로 피카소 네. 화가잖아요. 세계적인 그쵸. 화가. 파블로 피카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예술가는 모방하지만 네.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잘 나온 것들을 많이 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인스타그램을 키우고 싶어요. 네. 책 관련 계정을 키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책 관련 계정에서 잘 크는 채널들 있잖아요. 네. 자기개발이나 동기부여 채널들. 거기서 PC로 보면은 내가 이렇게만 마우스만 지나가도 좋아요가 몇 개가 나왔고 댓글이 몇 개인지 다 보여요. 그럼 거기서 잘 나온 것들, 그 채널에서 상위 10%의 컨텐츠들을 내가 카피만 그 컨트롤 CV 해가지고 그것들만 보면서 왜 잘 나왔지를 분석을 하고 이것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 벤치마킹을 열심히 해야 되는 벤치마킹을 거예요.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내 생각에 갇히지 말고 네. 잘하는 사람 걸 따라가. 왜냐면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네.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인풋들은 그냥 내가 쌓은 거기 때문에 네. 그 인풋은 분명히 마른다고 생각해요. 샘물이 마른다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근데 타인의 인풋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타인의 인풋으로 형성된 아웃풋들, 네. 이제 결과가 좋은 아웃풋들을 보면은 분명히 그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봐라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제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유기적으로 도달이 잘 되는 컨텐츠다. 그럼 도달 잘 되는 컨텐츠를 쓰고 그 후에는 이제 구매 전환까지 잘 되는 컨텐츠를 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유기적 도달이랑 네. 그 구매 전환 포인트가 있는 컨텐츠들도 분리를 해놔요. 그런 식으로. 왜냐면은 채널 관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잘 나오는 것들을 쓰고 그 중간에 구매 전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잘 나온 것들 따로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놔서 아, 나중에 또 이제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 네. 정리를 해놓는 네, 거예요. 왜냐면은 조금만 바꿔서 써도 되니까 그런 것들. 네. 그럼 여기 카피라이팅을 하는 좀 예시 네. 들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뭐 이게 제가 카피라이팅 강의에서도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건데 네. 똑같은 컨텐츠인데 좋아요가 10배 이상 차이 난 게 있었어요. 동일한 콘텐츠인데도.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의 95%는 일어나지 않는 이유라는 네. 카피고요. 첫 번째 거는. 네. 두 번째 거는 이 글만 읽으면 걱정의 96%는 사라집니다. 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게 10배 이상 나왔어요.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유를 분석을 하자면은 이유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을 바로 시켜줬다. 이 글만 읽으면 걱정이 96%는 사라집니다면은 네. 이 글만 읽으면 내가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다 사라지겠네? 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걱정이 95%가 쓸데없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제3자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뭔가 이제 과정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직관적으로 바로 읽었을 때 이게 해결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바로 시켜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문제 제기를 시켜줘야 된다. 문제 제기. 네, 이건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해야 돼요. 네. 공포를 주고 이런 예를 식으로. 들면 이런 거죠. 네. 당신의 인간관계가 서서히 망해가는 결정적 이런 거.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보다는 아, 네. 당신도 모르는 새 당신의 인간관계가 망해가는 이유. 이런 거. 오이씨. 이거 안 누르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거죠. 나게끔. 음식도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보다 네. 임산부가 먹으면 큰일 나는 음식 이런 것들이 그쵸. 사실 그게 클릭을 바로 많이 해요. 클릭하죠. 네. 왜냐면 사람들은 그 손실 회피 성향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걸 내 거를 읽고 네. 싶지 않아 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 손실 회피하고 싶어. 그 성향을 이용해서 카피를 쓰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지금 방금 생각나는 게 이런 것도 있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잖아요. 네. 대중을 크게 잡은 다음에 네. 다음 달부터 운전자가 이것 하면 범칙금 냅니다. 이런 식으로 공포를 가르쳐 주는 네. 거예요. 이런 건 네. 클릭할 수밖에 없죠. 그쵸. 네. 내가 당장 내 범칙금 3만 오면 제일 아깝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네. 낼 수밖에 네. 없다. 공포를 네. 안겨주는 거네요. 맞아요. 아, 좋습니다. 네. 이런 카피라이팅을 할 때 인스타가 성장을 하는 거고, 사실 이게 인스타뿐만 아니라 네.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블로그로 돈을 벌려면 제목을 잘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더 잘 지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카카오뷰를 통해서 애드센스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카카오뷰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그냥 방금 말씀해 주셨던 네. 것처럼 뭐 어떤 특징, 대충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해요. 인스타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달이 많이 있어도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면 그냥 죽어버리는 것처럼. 네. 카카오뷰도 마찬가지인데 그 원리를 지금 대표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공포입니다. 공포를 꼭 안겨주시면 그게 초보자가 하기에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카피라이팅을 하시면서 이런 책들은 정말 도움이 됐다
라는 부분들이 있으셨을까요? 좋은 책들 많죠. 네. 저는 이제 뭐 마케터의 문장이라는 책 되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카피라이터 정철. 네. 정철 작가님의 정철 카피라이터의 카피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카피책. 네, 그 책도 카피책. 되게 좋고요. 그리고 뭐 100만 클릭을 부르는 글쓰기. 그거 너무 이런 좋죠. 것도 좀 네. 좋아하고. 근데 뭐 글쓰기 사실 이제 카피를 이게 내 글쓰기 실력을 늘리는 거는 그런 네. 책들을 보고 사실 그러니까 책을 보나 저는 SNS를 보나 사실 크게 차이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네. 저는 이미 그런 책들을 많이 봤지만 사실 지금 유튜브나 인스타gram 봐도 정말 좋은 그 썸네일이나 카피를 있거든요. 그쵸. 모든 것들이 카피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런 잘 나오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내 분야에서 변형시킬까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평범한 사람은 비웃지만 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결정적 차이, 뭐 부자가 되는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결정적 차이 네. 라는 게 돈 관련 카테고리에서 잘 나왔다. 조회수가 여기서 150만이다. 네. 그럼 내가 이걸 애드센스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럼 평범한 사람들은 비웃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결정적 차이에서 어떤 뭔가 이제 키워드가 사람들의 이 조회수를 이제 불러일으켰을까를 생각해보는 거죠. 비웃지만인가? 네. 아니면 평범한인가? 네. 뭘지? 그래서 이제 조합을 시켜보는 거죠. 부분을 분석을 네. 해보는 거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평범한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생각을 해보고 테스트를 계속 해보는 그렇죠. 거네요. 뭐 평범한 사람도 뭐 네. 비범하게 부자가 되는 애드센스 초보 팁, 뭐 꿀팁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바꿔본다던가 잘 나온 거니까 네. 그래서 키워드가 뭐가 잘 나올지를 고민을 하고 네. 내가 바꿔보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쵸. 이미 잘 나온 거니까 네, 네. 이게 안 나왔어. 그럼 비웃지만이랑 키워드가 좀 터졌나 보다. 그럼 나중에 이걸 써보고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뭐가 잘 나오지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그런 것들 갖고 와서 내 분야랑 비슷하게 최대한 적용을 해보면은 이거는 성공률이 훨씬 본인이 하는 높아지네요. 것보다 네. 최소한 3배 이상 나온다. 3배 이상. 네, 저는 확신해요. 그러면 이 카피라이팅 벤치마킹을 할 때 권민창 대표님의 계정을 딱 들어가면은 벤치마킹을 잘 할 수 있겠네요. 잘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자기 계정과 맞는 색깔을 보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많은 걸 되게 보는 게 좋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분야를 안 가리고 많이 보거든요. 먹방도 네. 보고 다 보거든요. 왜냐면 네. 거기서 나오니까.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그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힘든 분들은 네. 본인의 분야에서 네. 잘하고 있는 분들의 카피가 어떤 건지 좀 많이 보면 좋아요. 애드센스는 이미 네. 애드센스로 잘하고 있는 뭐 아로스님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블로그라면은 블로그를 잘하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 어떻게 후킹을 했지 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 좋죠. 맞아요. 그거 진짜 제일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 유튜브 댓글에 우리 권민창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벤치마킹 할 만한 네. 요소들을 제가 좀 댓글로 링크를 여러 가지 걸어드릴게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보시면서 권민창 대표님께 말한 것처럼 부분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걸 내 걸로 소화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권민창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특강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애드센스 돈 벌려면 카카오뷰 같은 경우에도 카피라이팅 잘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걸 권민창 대표님께서 도와주실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 특히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을 하려면 내가 이런 카피라이팅을 해봤는데 이게 정말 잘 될까? 먼저 테스트를 해보세요. 테스트를 해보고 그게 잘 됐으면 잘 된 이유, 안 됐으면 안 된 이유를 가지고 우리 대표님께 여쭤보면은 대표님께서 그걸 또 분석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이 컨설팅 한번 받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걸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거를 우리 대표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권민창 대표님의 강의 일정까지도 댓글에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피라이팅 전문가인 권민창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도 카카오뷰를 통한 애드센스 수익 많이 버셔서 여러분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로스였습니다. 권민창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